할 건데,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실험이라든가 관찰되는 것들을 시행이라고 하고, 그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다 라고 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시행이라는 용어부터 정리하면, 자, 시행은 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조건 안에서 반복적으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용어들을 정리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갔을 때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그 과정에서 통계라고 하는 거라든가 확률이나 이런 데서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고, 자,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일어나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하면, 자, 이런 시행의 결과를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거 많이 하잖아. 동전을 던진다. 이런 것들이 시행이고, 그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게 뭐 그림이 나온다던가 숫자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건이 되는 거고, 그때 나오는 사건의 가지수를 바로 경우의 수.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던지면 얘네들이 이제 시행이고, 그 결과는 그림이 나오던가 숫자면이 나오던가 아니면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게 그게 결과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 경우의 수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는 그림이나 숫자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두 가지다라고 하죠.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다라고 합니다. 자, 시행은 반드시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가 시행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합의 법칙은 뭘 보고 합의 법칙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는 그렇게 말이지,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그 두 사건을 경우의 수의 합을 우리가 합의 법칙이다라고. 그래서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눈은 1부터 6까지야. 근데 거기서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짝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홀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짝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고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인데, 짝수 또는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럼 우리가 총 몇 가지를? 6가지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짝수의 눈이 나오면서 그 홀수의 눈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거야. 이런 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합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끼리 더하는 법칙을 합의 법칙이다라고 해. 그 내용을 정리하면, 자, 두 사건 A와 B가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냥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가 어떤 의미일까 하면서 헷갈리면 뭐 한다? 짝수의 눈이 나오면서 홀수의 눈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오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사건 B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경우는 각각의 사건끼리의 경우의 수끼리 서로 더한다. 이거를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 또는이라는 것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좀 구분해도 되고. 자, 2번입니다. 두 번째는 합의법칙에서 두 번째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빠짐없이 모두 나타내지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의 수는 한번 빼주기. 은가가 듣고 있지?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합의법칙의 특징입니다. 자, 사건 A가 마찬가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 라고 하고 라고 했을 때 얘네들 사이에서 동시에 일어나진 않는데 사건의 결과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사건 A, 그럴 때는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때의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끼리 더한 후에 거기서 뭐 해주기? 중복되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한번 빼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A라는 사건은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고 B라는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올 때 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건 2, 4, 6이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건 3하고 6인데 얘네들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누가 공통으로 나오게 돼? 6의 배수가 공통인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 후에 6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빼준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나온 거 있잖아. 거기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확률과 통계 단원을 배우게 되면 확률이랑 이런 것들을 그 경우의 수 말고 확률 단원을 배우게 되면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두 사건 사이에서 공통인 사건이 하나도 없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 배반한다라고 해서 배반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자, 고배법칙이야. 그러면 합의법칙은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그 경우의 수를 합의법칙이다라고 하고 고배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났을 때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각각의 경우의 수끼리 곱해서 나타내는 게 고배법칙. 대표적인 거면 주사위 하나와 동전 하나 던질 때 동전 하나 던질 때 두 가지, 그 다음에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해서 6가지. 그럼 둘을 같이 던졌을 때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끼리 비교했을 때 들어가면 총 몇 가지 나와요? 12가지 나오죠. 근데 그걸 우리가 수용도를 가지고 풀면 동전에 그 숫자가 나왔을 때 주사위가 1, 2, 3, 4, 5, 6가 똑같이 순서상으로 만들 수 있고 동전에 그림면이 나왔을 때 주사위에서 1부터 6까지 나오면 다 가지수 세면 12가지잖아. 근데 걔네들이 동시에 각각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6가지에서 2 곱하기 6에서 12가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고배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자, 고배법칙 정리하면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동전이 던져져서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동전이 던지면서 주사위에 일어나는 사건에 어떤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잖아. 그럴 때 A라는 사건과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 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됐을 때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한다. 각각의 경우의 수끼를 찾아서 서로 곱해준다. 자, 밑에 써진 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두 사건을 독립이다. 이런 사건을 독립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확률과 통계 배울 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경우의 수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말은 동시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연속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 풀다가 보면 교재 같은 데 보면 이 동시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연속이다라는 말도 나와. 그럼 이 연속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확률 그 경우의 수에서만큼은 뭐하고 똑같이 읽어야 돼?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읽어주면 돼. 그럼 아마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5번입니다. 5번은 그래서 M개의 동전과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한 개 동전 한 개 던질 때는 몇 가지 나와? 두 가지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들어가지 않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한 얘는 일반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림 아니면 숫자야. 앞면 아니면 뒷면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은 두 가지씩이기 때문에 이게 총 몇 번? N번 나오겠지. 그러면 M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거나 하나의 동전을 N번 던지는 거나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는 특별한 말 없을 때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1부터 6까지로 표시되어 있는 주사위야.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나올 수도 있고 정 12면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그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경우의 수 찾기.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m 곱하기 2의 n제곱 6의 n제곱 가지수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6번. 자, A, B, C 3명이 가위바위보 할 거야. 한 명이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B 몇 가지? 세 가지. C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세 명이 주사위에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7가지. 얘네들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27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A만 이기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A만 이기니까 나머지 다 지길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가위 내면 나머지는 보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몇 번? 가위, 주먹, 보자기 이거 세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A만 이길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A와 B가 이겨.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맞아? 세 가지. 세 가지 맞지 않을까? 네. 세 가지지? 다 해보면 돼요. 자, A와 C가 이길 때도 마찬가지 몇 가지? A와 C가 이기는 경우도 자, A가 이기는 경우입니다. 그럼 세 가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A가 이겼다라는 거, A만 이길 수도 있지만 A하고 B가 이길 수도 있고 A하고 C가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몇 가지라고 읽어야 돼. 자, 그러면 세 명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비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 아, 그게 함정이야. 9가지. 몇 가지? 9가지. 하나는 세 가지는 언제야? 세 명이 전부 다 같은 걸 낼 때 세 가지. 그 다음에 비기는 거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세 명이 전부 다 같은 걸 내? 같은 걸 내는 게 세 가지. 네. 그 다음에 또 비기는 경우 뭐 있어요? 전부 다 달라. 다 다르게 내는 방법. 그러니까 A, B, C 있으면 A가 가위, 바위, 보 낼 때 다 다르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낼 수 있는 게 A를 기준으로 A가 낼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면 B는 A가 낸 걸 빼고 내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될 거고 C는 B하고 A가 낸 걸 뺀 거기 때문에 곱하기 1에서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세 명이 가위바위보 할 때 비기는 경우는 세 가지가 아니라 6가지라고? 9가지입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문제에서
그 뭐 확률이나 경우의 수에서 다른 거 다 잘해. 근데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건데 실수해가지고 오답이 나올 때가 다 여기 3명이 가위바위보 할 때 3가지라고 해갖고 다 틀려. 특히 확률. 그러니까 조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A개와 100원짜리 동전 B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C개, 동전을 1개 이상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야. 그럼 금액의 가지수입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는 서로 좀 달라.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제 어쨌든 500원짜리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총 몇 가지야? 동전이 A개라고 하면 A개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럼 이렇게 하게. 5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고 100원짜리 동전 3개 있어. 10원짜리 동전이 5개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그럼 500원짜리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될 수 있어? 3개. 빵원 500원 1000원. 얘는 그럼 몇 가지겠어? 4가지. 얘는 몇 가지겠어? 6가지. 그러니까 금액의 가지수도 마찬가지, 지불할 수 있는 항목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가지고 있는 동전의 개수보다 몇 개씩 더 많이 해주면 돼. 하나씩 더 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하나씩 더 더해서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었어?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지수에다 얼마씩 더? 1씩 더해서 구했잖아. 그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는 일단은 동전의 가지수보다 몇 개가 더 많아? 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씩 더 더해지게 돼. 이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방법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할게. 첫 번째는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입니다. 아래쪽에다가 요거는 이제 예로 적은 거니까 지우고 안 써도 되니까 냅두고. 왜? 좀 위로 당겨가지고. 왜? 자,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에다가 곱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인데 문제 끝에 항상 그거야. 단 0원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0원이 될 때는 뭐겠어? 500원짜리도 100원짜리도 가지고 있는 동전들이 전부 다 0원으로 나타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얼마 빼기? 빼기 1. 그럼 여기서 금액이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 그럼 봐봐. 얘 가지고는 500원도 하나 나오죠. 100원짜리 가지고 500원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10원짜리 가지고 1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이렇게 얘네들을 지불했을 때 금액이 안 겹쳐. 금액이 안 겹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럴 때는 각각의 동전의 개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1만큼 빼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겹칠 때야. 자, 금액이 겹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합니다. 먼저 적고 시작할게. 겹치는 큰 금액의 단위가 크다는 얘기야. 단위가 큰 금액의 동전을, 근데 동전도 있지만 1000원짜리도 나올 거야. 그럼 지폐도 포함이 된다고. 동전을 작은 금액으로, 작은 금액은 단위가 더 낮아졌을 때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바꾸어서,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해봤을 거야. 금액이 겹치지 않게 한 후 지불 방법의 수를 센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500원짜리가 1개 있습니다. 100원짜리가 5개 있습니다. 10원짜리가 5개 있어. 그럼 500원짜리 1개일 땐 500원이지만 100원짜리 5개도 얼마가 돼? 500원이야. 그러면 500원짜리 1개 지불하는 방법이나 500원짜리 5개를 가지고 금액을 만드는 그 방법은 서로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500원짜리 한 개를 다시 어디로 바꾸고 이 낮은 단위로 바꿔줘. 그럼 100원짜리 몇 개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이 문제는 뭘로 바뀌게 돼? 100원짜리 몇 개랑 10개랑 10원짜리 몇 개의 문제로 바뀐다. 5개의 문제로 바꿔서 그 다음에 5 더하기 1하고 빼기 1 그래서 11 곱하기 6 빼기 1에서 66 빼기 1에서 몇 가지? 65가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근데 지불하는 금액이지만 지불하는 방법은 달라진다. 바꿀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지불하는 여기는 금액일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만들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까지 바꿀 필요가 없이 그대로 동전의 개수만 가지고 해. 자 밑에 예제 문제 봅니다. 자 500원짜리 3개하고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야. 그럼 봐봐. 금액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500원짜리 3개랑 100원짜리 3개랑 금액이 겹친다 안 겹친다? 안 겹치죠? 이렇게 겹치지 않을 때는 누구랑 똑같다?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하고 이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하고 같아져.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동전 3개니까 하나 더하고 0원일 때 하나도 지불하지 않을 때 빼기 1해서 몇 가지? 15가지. 근데 2번입니다. 가로 2번은 500원짜리 동전 2개하고 100원짜리 동전 5개야.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1개나 100원짜리 동전 5개나 서로 같아. 이거 500원짜리 동전 하나와 100원짜리 동전 5개가 서로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동전의 개수에다가 1씩 더해. 한 다음에 빼기 1 그래서 89가지. 근데 금액은 달라집니다. 500원짜리 하나와 100원짜리 동전 5개가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100원 몇 개로 바꾼다? 10개로.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그럼 100원짜리 동전이 15개가 돼서 자 넘어갑니다. 9번 두 종류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자, 두 눈을 각각 A하고 B라고 했을 때 A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을 A라고 놓고 B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을 B라고 했을 때 4의 배수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최소가 얼마 나와? 합이 2. 최대는? 12. 그러니까 뭐겠어? A 더하기 B가 4일 때와 8일 때와 얼마일 때? 12일 때. 먼저 크게 분류를 해놓고 나올 수 있는 건 1하고 3. 순서상으로 표현해보면 2,2 그 다음에 3일 때 1. 8이 되니까 2하고 6 3하고 5 4하고 4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자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때도 했던 거 중학교 때도 하고
초등학교 때 이미 해봤던 것들. 자, 10번.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알죠? 소인수분해해서 지수에다 얼마씩 일씩 더해서 곱하기. 약수의 총합은 소인수분했을 때 나오는 수들의 각각의 거듭제곱의 약수들의 합의 곱이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러면 약수는 1, 2, 4랑 1, 3, 9 거듭제곱으로 나온 이 소인수분했을 때 나온 거듭제곱한 이 수들의 각각의 약수를 구한 후에 얘네들끼리 서로 뭐 해주는 거와 똑같아? 곱해서 만든 얘네들이 뭐가 돼? 약수들이야. 그래서 3, 3은 9 나온 거고 합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을 다 더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얘는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에서 나온 얘네들의 약수들끼리 서로 분배 법칙에서 나온 거와 똑같아. 1하고 누구랑? 얘랑 곱해서 만든 거. 3이랑 얘랑 곱해서 만든 거. 9랑 얘랑 곱해서 만든 거. 걔네들을 더한 거기 때문에 약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는 소인수분했을 때 나온 거듭제곱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걔들의 약수의 합 구하고 그것들끼리의 곱이 바로 이 약수의 총합입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기 그러면 양의 약수의 총합 총합은 약수를 다 찾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각각의 거듭제곱에 해당하는 애들의 약수를 먼저 찾아. 1, 2, 4, 8 그리고 더해. 1, 3, 9 그리고 더해. 그리고 얘네들끼리 서로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뭐라고? 약수의 총합. 근데 고등학교 가면 안 나올 것 같잖아. 근데 고등학교 가면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요 비슷한 내용들이 한번 나와. 수열의 합이라 그래갖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얘네들은 얼마씩 곱해져? 2씩 곱해져 가는 거고 얘는 3씩 곱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 가지고 문제가 한번 더 보여줘.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개야. 이제 일단은 뭘로 표현하겠어? 소인수분의 형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지수에다 1씩 더하겠지. 그럼 20이라는 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20개가 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하라 그랬어. 그러면 약수니까 뭐 했겠어?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해서 20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 지수를 찾는 게 아니라 20이 되게 하는 수를 먼저 찾는 거야. 그러면 10 곱하기 2에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랑 5 곱하기 4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될 수 있고 5 곱하기 2 곱하기 2도 될 수 있겠지. 그럼 얘네들 가지고 이제 구분해. 자, 해봅니다. 20이면은 2의 19제곱이 될 수 있겠지. 가장 작은 수니까 20개면은 지수가 얼마겠어? 19개 있는 수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2의 19제곱이야. 3의 19제곱 안 쓴 이유는 가장 작은 수니까 미세에 해당하는 수, 지수는 이제 정해졌어. 이제 미세 오는 숫자를 최소한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작은 수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 곱하기 여기는 2의 몇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4 나왔을 때는 2의 몇 제곱?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자, 요 자리는 2의 내 여기다 둥어 쓰면 안 돼. 미안히. 여기 왜 둥어 쓰고 있대. 미안히. 여기는 2의 몇 제곱? 4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얼마냐? 이건 뭐 90. 이거 16 곱하기 27이니까 6, 7에 42, 11 훨씬 커지네. 그럼 가장 작을 때는 언제? 요때네.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얼마? 90.
숫자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 B 또는 Q 지점을 거쳐야 하고 각 지점 사이의 길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길. 그러면 A에서 P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P를 거쳐야 돼.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사건, 다음에 연속으로 P에서 어디로 가야 돼? B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의 법칙 들어가야 된다. 고배 법칙 들어가야 된다. 고배 법칙. 그래서 11번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P로 갔는데 3가지, P에서 B로 가는데 2가지.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자, 그럼 A에서 B로 갑니다. 첫 번째는 A에서 어디로 가랬어? P 또는 Q야. 그럼 P로 가면서 Q로 동시에 갈 수 있어? 없어? 이 문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배 법칙이 아니라 뭘로? 합의 법칙. 그래서 첫 번째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갈 때 여기서는 고배 법칙 써서 몇 가지? 6가지. 두 번째 A에서 Q 지점을 가고 Q 지점에서 B 지점을 갈 거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4에서 8가지. 근데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 해줘야 돼? 얘네들끼리 합의 법칙 들어가서 몇 가지? 14가지. 자, 3번은 이제 달라지네. A와 B 사이를 한 번 반드시 뭐 해야 돼? 왕복, 갔다 오란 얘기고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몇 번만? 한 번만. 그럼 갈 때 P를 거치든가 돌아올 때 P를 거치는 방법. 되죠? 1번 A에서 먼저 갈 때 P를 거치면 A에서 P를 갔다가 P에서 B를 갔다가 B에서 P 가면 안 되고 B에서 어디로 가야 돼? Q로 갔다가 A로. 그럼 여기가 3가지, 2가지, P에서 B로 갔다가 2가지, B에서 Q로 가야 되니까 4가지, 그 다음에 Q에서 A로 2가지, 6, 8에 48. 두 번째는 갈 때는 Q 지점으로 가고 돌아올 때 P 지점을 거쳐서 A로 올 때. 2 곱하기 반대로 오면 되겠네. 그래서 48 더하기 40, 8에서 96까지. 근데 만약에 같은 지점을 2번 거쳐서 와도 된다고 하면 뭐 하겠어? A에서 P로 가서 P에서 여기는 길이 안 되겠구나. A에서 P로 가고 P에서 B로 갔다가 같은 지점을 2번 써도 된다라고 하면 B에서 다시 어디로 와도 돼? P로 와도 돼. 그러니까 이거야. A에서 P로 갔어. P에서 Q로 갔어. Q에서 P로 거치고 다시 B로 갔다가 요렇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잖아. 대신에 한 번 지나간 길은 2번 가지 않습니다 하면 돌아올 때 길이 하나씩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A에서 P로 갈 때 3가지, P에서 B로 갈 때 2가지였는데 B에서 P로 돌아올 때는 이제 이미 한 번 썼던 길을 쓰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씩 줄어들겠지, 돌아올 때는. 그러면 B에서 P로 올 때는 1가지, P에서 B로 올 때는 2가지, 이렇게 한 개씩 줄어드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됐죠? 달라.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12번 같은 문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공간 도형이 있고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철사를 따라 최단 거리로 움직이는 경우의 수야.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거쳐가는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에서 B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갔으면 요런 길 반드시 갈 수 있겠지. 올라가겠죠? 가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가는 자리 어디? 요런 자리랑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최단거리로 갈 때 반드시 거쳐가는 지점들 찾는 거 연습. 자, 적어볼게.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반드시 거쳐가는 지점에 해당하는 자리가, 자, 여기를 P하고 Q라고 놓고 이 자리를 R하고 S라고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서리 어디를 PQ를 반드시 거쳐가는 거야.
자, 요 자리를 이용해서 A에서 어디로? B로 가는 방법을 찾으면 A에서 P를 거치고 PQ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P에서 바로 B로 갈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씩 나눠 가지고 갑니다. P를 거치기는 하되 Q를 거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찾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렇게도 갈 수 있겠지. A에서 어디로 갈 수도 있어? Q를 거쳐 가는데 Q를 거쳐서 B를 갈 건데 요때는 P를 안 지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어떻게도 할 수 있어? P가 Q가 그러지. A에서 PQ를 반드시 거쳐서 가는 방법도 있어. 그럼 이제 찾으면 이제 어렵진 않지. A에서 P를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갑니다. 자, P에서 B로 가는 방법 대신에 Q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가는 방법 한 가지, 또 가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에서 여기서 몇 가지? 네 가지. 두 가지에서 네 가지. 두 가지 더하기 두 가지. Q를 거치지 않고 B를 가는 방법입니다. 얘랑 하나. 이제 나머지는 직접 찾아보세요. 가는 방법 해서 여기서 두 가지 더해서 네 가지. 여기는 Q는 안 거치고 P만 가는 방법이야. 자, 똑같은 방법으로 A에서 Q로 가는 방법입니다. 일단 적어줄게.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하고 이제 A에서 Q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로?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 안 가.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가? 하나, 둘.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네 가지.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방법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8가지. 그 다음에 A에서 P로 가는 방법 아까 몇 가지였어? 두 가지였죠? 그 다음에 P에서 Q로 가는 방법은 딱 하나지. Q에서 B로 가는 방법도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서 몇 가지? 그렇지. 자, 이번에는 시간이 없네. 일단 여기 시간 없으니까 일단 여기 먼저 얼른 적을게. 자, 이번에는 Q를 지나는 방법이야. A에서 P를 갈 건데 P를 지나갈 거고 마찬가지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갈 건데 이번에 누구를 지나가도 되고 P 지점을 지나갈 거야. 그럼 PQ를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겹치는 자리가 PQ이기 때문에 모서리 PQ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해줘야 돼? 중복되는 거. 동시에 지나간 자리를 한번 빼주기. 그러면 1번, 2번 안에 PQ를 동시에 지나가는 방법이 네 가지가 겹쳐. 그러니까 요 안에 네 가지 들어가고 이 안에 네 가지가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 더한 후에 두 번 지나가는 방법의 가지수만큼 빼주기. 그래서 20가지. 자, 두 번째는 모서리 RS, 아래쪽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A 지점에서 R 지점을 가서 S로 가는 방법과 두 번째는 A 지점에서 S가 아니라 B죠. 여기도 마찬가지. S 지점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에서 R, S 그리고 B 지점을 거치는 방법. 자, 여기는 R이 아니라 S야. 그 다음에 여기는 R.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 지나갔는데 그래서 20개 5개 해가지고 25가지. 집에 가서 한번 해봐도 좋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하게. 자, 색칠 문제입니다. 시간 남으면 같이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자, 13번은 색칠 문제야. 근데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몇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에 줄거야. 그러면 전부 쓰니까 5가지 다 쓸 때, 그러면 일부 쓰니까 4개 쓸 때, 3개 쓸 때 할 필요는 없고, 인접하는 영역은 지금 경계선을 같이 쓰는 애들은 색깔을 다르게 칠하고 했기 때문에 봐봐. A 먼저 칠해. 왜냐면 가장 많은 부분을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접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먼저 기준으로 놓고 칠을 해.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5가지야. 그러면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해봐봐. A에 올 수 있는 색깔이 5가지면 B는 A에 칠할 색 빼고 갈 거니까 몇 가지겠어? 4가지야. 그 다음에 C는 A에 칠한 거랑 B에 칠한 거 뺄 거니까 무조건 몇 가지겠어? 3가지. 근데 D는 달라집니다. D는 C하고 A가 칠해진 색만 아니면 될 거 아니야. 근데 D는 누구랑 색깔이 같아져도 돼. B하고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없어. A하고 C만 아니면 돼. 그러면 B에 칠해진 것과 똑같은 거면 D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B가 노란색 칠했으면 D는 노란색을 칠해도 되지만 노란색이 아닌 A하고 C를 뺀 나머지를 칠해도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가라고. 저기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니까 다 사용했을 때 또는 4개의 색깔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갈 필요가 없이. 자, 그러면 먼저 A, B, C에서 A에 5가지 먼저 칠하고 B는 4가지, C는 무조건 3가지야. 그러면 D부터는 색깔이 달라져. 그러니까 B가 이 색깔 칠했으면 T도 똑같이 이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그때로 2가지로 나눠지겠죠. 이 색깔 칠해도 되고 또는 B가 칠하지 않은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거기 때문에 D하고 E에 칠해질 수 있는 자리는 D하고 E에 칠해지는 방법. 자, 여기는 1가지. 그리고 D에 칠했으면 E에 올 수 있는 색은 자, D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1가지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D하고 누구하고 색깔이 같을 때를 말해. B하고. 그럼 B가 선택한 색깔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딱 1가지만 선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E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만 빼면 돼. A에 칠한 칠 같고 D하고 B가 같은 색이기 때문에 몇 개만 빼면 돼. 5개 중에 2가지 색만 빼면 되죠. A가 이렇게 칠하고 A가 이 색을 칠해놨어 지금. 그리고 B하고 D는 초록색 칠했다고 가정해봐. 그럼 5개 중에 2가지 색만 뺀 나머지를 누가 칠하면 돼? E가 칠하면 되기 때문에 요때 E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라고? 3가지. 근데 D하고 이 자리에서 D하고 B가 색깔이 서로 달라졌어. 여기는 B하고 D가 색깔이 같은 경우고 여기는 D하고 B가 서로 다르게 본다고. 그러면 D에 올 수 있는 색깔은 A에 칠한 색, B에 칠한 색, C에 칠한 색 3가지를 뺀 나머지가 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E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겠어? A에 칠한 색 빼야 되지, B에 칠한 색 빼야 되지. 근데 B하고 D가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총 몇 개를 빼야 돼? 색깔을 3개. 그럼 E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두 가지. 그렇게 해서 D하고 E에 올 수 있는 색깔만 구분해서 두 가지로 나누니까 총 몇 가지 나오냐면 420가지 하고 만들어 져. 여기 5가지, 4가지, 3가지. 근데 B하고 D하고 같아. 첫 번째 여기서는 B하고 D하고 서로 같으면 D에 칠한색 따라와야 되니까 여기는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자리가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D하고 B하고 색이 같기 때문에 A하고 D, B에 칠한 두 개만 빠지니까 이때는 몇 가지가 되고 3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에 칠한 색을 D가 안 칠할 거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른 색이야. 그러니까 5개, 5개, 4개, 3개 하고 그리고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되니까 2가지가 되고, E는 A, B, D에 칠해진 색 3개를 뺀 나머지니까 그 다음에는 2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가져라고. 되죠? 대충 일단 그 경우의 수의 가장 첫 번째 오늘 배운 내용들은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 그때도 색칠 문제 나왔고 길 가는 문제 나왔고 약수의 개수 찾는 문제 나왔고 동전이랑 그 다음에 동전 지불하는 방법이랑 뭐 주사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똑같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경우의 수와 관련된 순열과 조합. 근데 이게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야. 우리가 일렬로 세우는 방법 또는 대표를 뽑는 방법 아니면 반장 부반장을 뽑는 방법 또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또는 세 점을 뽑아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나오되, 용어들만 뭘로 일렬로 배열하면 순열, 그 다음에 대표를 뽑는다, 뭐 점을 개수를 찾는다, 뭐 선분의 개수를 뽑는다라고 하면 찾은다라고 하면 조합으로 나와. 그러니까 용어들만 이제 구분해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내용하고 공식화 시켜가지고, 공식을 이제 기호화 시켜가지고 나오는 거고, 내용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알겠죠? 기억하고 와야 되고.